어떠한 직업적인 문화랑 같이 해외 한식당 교육은 2004년부터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홍콩 요번에 갈 거고요. 영국, 프랑스까지 쭉 같이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늦게 어제 합류를 하게 된 거고요. 오늘 같이 가는 팀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와 실습 이런 거 했었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여러분이 하실 것이 한국의 멋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음식의 어떤 과학적인 설명, 한국 음식이 좋은 이유, 한국 음식이 왜 세계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음식에 적용할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업장에서 메뉴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한국 음식의 멋과 지혜라는 내용이에요. 통역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요. 저는 한국말 PPT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목차는 한국 음식에 대한 특징과 오방색의 개념, 또 오방색이 의식주와 관련되어 이렇게 5가지의 색깔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방향으로 두기 때문에 오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구별을 해서요. 색깔마다 방향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각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음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방색을 저렇게 색깔로 표현했고요. 김연아 아시죠?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은 다 5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옷에서도 오방색,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주에서 주에서도 오방색이 필수적으로 사용됐어요. 이게 소리가 많이 좀 떨리죠? 괜찮아요? 저거는 단청색이라고 해가지고요. 단청에도 5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단청색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색이 화려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원색이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지만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멋있는 색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음식과 오방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첫 번째, 한국 음식의 맛을 여기서는 시원하고 담백하며 맛깔스럽고 깔끔한 맛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대표적인 한국의 맛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로운 맛이 한국 음식의 맛이에요. 한국 음식의 맛이 뭐야? 라고 누가 딱 묻는다면 조화로운 맛이에요.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일본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양념이 많아요. 이 양념이 모아진 조화로운 맛인 거예요. 불고기가 맛있는 이유, 세계 사람들이 불고기에 대해서 매력적인 이유는 도대체 여기에 어떤 양념이 들어갔길래 이렇게 신비로운 맛이 나지? 이건 거예요. 나물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묻혔단 말이죠. 새로운 맛인 거예요. 또 특이한 건 우리가 보름이 되면 9가지 나물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양념이 다 똑같아요. 국간장, 참기름, 파, 마늘, 깨 이거예요. 이걸 갖고 취나물도 묻히고 고사리도 묻히고 시래기나물도 묻히고 그런데 맛이 다 달라요. 양념은 똑같은데 맛이 다 달라요. 그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대표적으로 말해라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간 조화로운 맛,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을 표현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없어요. 지금 태국 음식 세계적인 음식이 돼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내요. 쉽게 만들어내죠. 이탈리안 음식 쉽게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음식 쉽게 못 만듭니다. 그 이유가
이거 바로 양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념도 일반 양념이 아니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된장, 간장, 고추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간장, 고추장, 된장의 맛이 달랐기 때문에 이 집의 나물 무치는 맛이 다르고요. 이 집의 나물 무치는 맛이 다른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좋게 표현하면 양념 하나로 수백 가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음식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든 비빔밥 맛이 다르고요. 옆집에서 비빔밥 맛이 다른 게 장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비빔밥이 똑같지가 않아?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거예요. 나만의 양념, 나만의 손맛이 있기 때문에 비빔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백 가지의 된장의 맛을 가지고 있고 수백 가지의 양념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음식의 맛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저거는 뭐 그냥 우주론적인 건데 저게 바로 오방색이 작용을 해서 그 하나의 맛이 아닌 전체의 오방에 가까운 것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주로운 맛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약식동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약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약을 먹은 거와 똑같다.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쉽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그릇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기운이 북돋아지고 이거 한 그릇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다면 나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우주론적인 음식이 한식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은 작은 우주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방색이 우리 장기의 표현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요. 그래서 5가지 색을 골고루 먹는다는 거는 건강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고 곧 우주를 먹는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이 우주론적인 음식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한식을 했다는 거, 그런 한식을 더군다나 이국에서 한식점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더불어 5가지 맛이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에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또 다른 말에는 매운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떫은 맛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요새는 거기에 하나가 더 첨가돼서 한자로는 지미, 영어로는 우마미라고 얘기해가지고요. 맛난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맛난 맛. 맛난 맛은 뭐냐? 식재료에서 주는 맛난 맛이에요. 표고버섯에서 주는 맛, 다시마에서 주는 맛, 미역에서 주는 맛 있죠. 그 식재료가 먹으면 먹을수록 달짝지근한 맛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맛들이에요. 버섯류에서 느껴지는 맛, 이런 게 우마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다른 식당과 달리 새로운 맛, 고급진 맛을 주는 이유는 우마미를 잘 찾으시면 돼요. 우마미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탕이나 이런 건 인공적인 맛이겠지만 우마미는 식품에서 주는 맛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세계적으로 우마미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맛보다. 그거를 개발하고 그 재료를 요리에 잘 활용하고 이게 노하우죠. 그 다음에 뭐 5가지의 식재료와 계절의 조화 이렇게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계절과 맛의 조화를 한번 본다면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단 말이죠. 계절마다 먹었던 음식이 달랐다는 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잠자다가 새롭게 소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으로 표현하자면 신맛이에요. 또 다른 건 쓴맛이에요. 신맛과 쓴맛은 우리 몸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어져 있던 기운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봄에는 저렇게 좀 짭짤하거나 아니면 좀 씁쓸하거나 새콤한 맛에 중점을 두면 메뉴가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여름 되면 어때요? 날씨는 덥고 열은 막 빠져나가지만 이 몸 안은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돼서 기운이 없어서 보양식을 먹어야겠다 이러면 찬 거를 찾지 않아요. 뜨거운 거를 찾는 거죠. 왜? 우리 몸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절 메뉴, 계절 특선 메뉴, 보양 메뉴를 찾으신다면 따뜻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복 삼계탕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초계탕, 초교탕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잉어탕, 추어탕 이런 것들 다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 걸 먹는 거고요. 가을이 되면 우리 몸이 겨울을 차비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드러운 단맛이 잘 어울리는 거고요. 단맛.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열을 내줘야 되잖아요. 추우니까요. 그래서 매운맛이 잘 맞는 거예요. 그거를 계절적으로 맛과 계절의 조화가 우리나라 음식에도 많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알아요. 맞아요. 번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계절마다 여기는 사계절 덥죠? 사계절 덥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의 계절 변화가 있다면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음식에 어떤 단순 식단에 중심을 좀 두고요. 온도에 중심을 두면 사람들이 좋아할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한 이 장기하고 오방색을 연결해요. 그래서 해 같은 경우는 흰색에 잘 맞아요. 흰색 식품. 무, 연근, 간장 이런 거, 양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해에 좋다라는 거예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노란색이 잘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 대표적으로 호박 이런 거 있잖아요. 호박, 파프리카, 노란색 식품을 찾아서 많이 드시면 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신장은 검은색 식품이 잘 맞아서 거미콩, 다시마, 미역 이런 거, 석이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잘 맞는 거예요. 또 심장은 붉은색이 잘 맞으니까 고추나 뭐 붉은 비트나 붉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방색은 단순히 말로만의 오방색이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를 보고서 식품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메뉴 개발은 시기에 있어요. 시기요법.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방색을 기준으로 잡으신다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일반인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걸 근거로 두고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한다면 좀 새로운 비전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교재에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음식을 음양 오행에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행이란 아까 말한 바로 오방색의 5가지의 운행을 말하는 거고요. 음양은 뭔가 하면 하나의 공동체 아니면 하나의 산물 하나 안에 음양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음식에도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거 밝은 거 양 이렇게 구별하고요. 전후, 좌우, 위아래 이런 걸 다 음양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저거를 식품에 대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이런 걸 사진 한 장 찍어두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받는 거는 양의 식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땅 밑에 있는 걸 음의 식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식품과 하늘, 땅 위에 있는 식품과 땅 아래에 있는 식품을 같이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식품만 많이 먹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양의 식품만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양의 기운만 많이 차는 거죠. 그러나 풀식품은 음의 식품이거든요. 음의 식품만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음의 기질만 너무 많이 차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대파예요. 대파.
대파는 반을 땅 밑에서 자라고요. 반은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은 음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양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섞어서 먹는 게 좋더라. 섞어서. 단점이 있죠. 양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파는 끈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많이 제거하지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데치는 거예요. 데쳐. 그래서 우리나라 요리법 중에 육개장이 있거든요. 육개장은 지금 뭐 숙주도 넣고 토란대, 고사리 이런 거 넣지만 원래 정통 육개장은요 대파만 넣었어요. 대신에 고기의 종류를 다양하게 썼거든요. 양지, 사태, 위, 그 다음에 도치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썼어요. 거기다가 채소는 대파만 넣는데 대파를 넣을 때 그냥 너무 끈적하니까 대파를 길게 넓적하게 썰어서 끓는 물에다 한번 살짝 데쳐내요. 그럼 끈기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끓은 상태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대파가 숨이 더 이상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끈기가 없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음양식품이에요. 음양식품. 육개장이 몸에 좋은 이유는 양의 식품인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대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많이 넣기 때문에 여름 모양식으로 육개장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음양의 조화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오행이라는 걸 저렇게 다시 표현했으니까 사진 한 장만 찍어 두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은요 의례식과 절기 음식으로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의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의례라고 하는 거는 통과 의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차려주는 상차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보존 고객에게 생일을 챙겨서 그분한테 미역국을 끓여준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생일인데 알아서 미역국을 누가 끓여줬다? 알아서 누가 떡을 조금 만들어줬다? 굉장한 기쁨이죠. 그 사람은 평생 고객이 될 거예요. 그만큼 의례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의례식에는 아이를 낳기 전에 삼친할머니한테 삼친상을 차려요. 저렇게 미역과 쌀과 물을 떠놓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밑에 백일상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돌상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홀상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제례상을 차리는 의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논동산을 많이 적기 때문에 절기 음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24절기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동지에는 팥죽을 꼭 써먹는다거나 단오 때는 청포묵에 청포묵을 만들어 먹고 머리를 감는다거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 절기마다 알맞는 절기에 맞는 음식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다른 말로 순환 메뉴라고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특별 메뉴라고도 하거든요. 특별한 날 특별한 메뉴를 써서 붙여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상업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기를 굉장히 잘 따지는 걸 좋아하지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 챙겨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뭐 저장 발효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말한 것처럼 식품에도 한량, 차가운 식품과 아주 차가운 식품 같이 보고 있고요. 온열, 따뜻한 식품과 아주 열이 나는 식품이라고 같이 보고 있고요. 그 중간을 평이한 식품이라고 해서 식품을 구별하는데요. 저거를 제일 좋게 먹는 방법은 식품을 골고루 먹는 거죠. 골고루 먹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선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약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념이라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 양념은 우리가 먹어서 몸에 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양념이에요. 그래서 고추장,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제부터 좀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음식의 고명을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격이 달라지는 사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만들어둔 음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음식에 고명이라는 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 고명을 올리는 이유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 주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너비아니나 불고기를 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으니까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은 잣을 위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식물성 지방은 동물성 지방인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건 영양적인 조화를 더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명을 올려서 색깔을 주는 거는 모양을 좋게 해서 식욕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고명의 뜻은 이 음식은 당신에게 드리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음식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냉면을 만들어서 사리를, 꽈리를 잘 틀어서 모양을 올리고 그 위에다 고명이 고기와 달걀이나 토마토나 배 이런 거를 올릴 때 똑바로 올리는 게 좋겠어요? 틀어진 게 좋겠어요? 똑바로 올려줘야 이 음식을 내가 대접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시켰는데 가져오다가 내가 막 흔들린 거예요. 근데 내 앞에 냉면이 딱 왔는데 고명이 막 흐트러져 있고요. 그런 느낌을 딱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 다시는 냉면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고명은 다른 말로 웃기, 꾸미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식당을 차린다면 저는 사물을 웃기나 꾸미 이런 걸 좀 도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거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의 멋과 아름다움과 풍미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고명을 잘 활용하시면 음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을 당연히 오방색이 중심이 되는 게 고명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만약에 노란색이다. 노란색을 제외한 4가지 색깔이 반드시 올라와 줘야 되는 게 고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나라의 잔치국수 이런 거가요. 대표적인 거. 쉽게 말하면 달걀찜 이런 것도 다 5가지 색깔이 다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그래서 고명은 저런 식으로 좀 쉬운 재료를 이용해서 고명을 많이 만드는데요. 흔히는 달걀을 제일 많이 쓰는데 많이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나리 초대라는 거예요. 미나리가 여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굵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거를 꼬지에다가 엮어서 밀가루 달걀을 묻혀서 지지면 훌륭한 고명이 돼서 어디에 많이 썰나 하면 떡국이나 만둣국 이런 탕에다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저거 쓰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양한 고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잘 안 쓰는 고명이 잘 안 보이네요. 서기고명입니다. 서기고명. 얘는 달걀 흰자에다가 서기버섯을 다져서 넣은 게 서기고명인데요. 너무 예뻐요. 검은색이 흰색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쓰시면 다른 집과 차별화되는 음식의 고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얘죠. 서기지단이라고 하는 저 끝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달걀이에요. 달걀 하나로 다양한 고명을 만들어냅니다. 굵기에 따라서, 써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고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런 거 하나만 여러분이 활용을 잘 하셔도 다른 집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서기지단 너무 훌륭합니다. 더군다나 서기지단은 우리 음식에서 검은색 식품을 찾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서기지단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가지 고명을 저렇게 올립니다. 생선, 여긴 생선집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대파채 정도만 많이 올라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에서 특별한 날, 저렇게 오방색 고명은 필수적으로 올라갔고요. 귀한 분이 오면 오방색 기본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거는 지금 채를 쳐가지고 올린 경우고요. 요거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건 다진 거예요. 다져서 올려요. 또 이쁘지 않아요? 다진 거 올릴 때 저 경계선이 있잖아요. 저 경계는 김으로 하셔도 되고요. 김을 1cm나 0.5cm로 썰어서 먼저 이렇게 골패 모양으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썰은 지단을 박아주면 훨씬 더 예쁘고요. 오른쪽 밑에는 똑같은 좀 굵은 지단을 저렇게 격자 모양으로 해도 이쁘지 않아요? 생선을 저렇게 해준다면 정말 먹는 사람이 대접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적인 5가지 고명에 올라가는 것들이 신선로와 구절판이 되는 거죠. 명절날, 귀한 날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걸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의 신선로는 고명에다가 더군다나 견과류까지 올라간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자, 이건 요즘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사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메뉴가 아닌데도 저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빔면 아닙니까? 비빔면을 저런 방향으로 세팅을 해서 나간다면 훌륭하고요. 저기 보면 탕국이잖아요. 탕에다가도 고명을 저렇게 올려주면 너무 예쁘고요. 저거는 모양틀로 찍은 거예요. 꽃 모양이랑 틀이 있거든요. 훌륭하죠.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요. 왼쪽에는 연잎이에요, 연잎. 그 다음에 수련이라는 꽃이거든요. 거기다가 고명들을 이렇게 올려서 구절판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새롭죠. 대표적인 냉면 저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냉면 어제 먹었는데 달걀 노른자, 달걀을 반숙해서 반 잘랐어요. 완숙해서 달걀 하나는 색깔이 2개나 가지고 있는 식품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놨더라고요. 반 자른 걸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런 색깔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돈 드는 거 아닌데 충분히 감각만 갖는다면 충분히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른쪽에 냉면을 보시면 저게 완전 샘플이에요. 국물의 높이를 저렇게 잡으시면 돼요. 면보다 밑에 국물 높이 잡으시고 고명을 그 위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국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고명이 둥둥 떠가지고 전혀 이쁜 모양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런 게 샘플이 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음식에 담는 높이가 저기서 나와요. 음식에 우리는 8부 이상을 절대 담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음식은 9부, 10부 담죠. 접시 가득 담거든요. 근데 우리 음식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만약에 어제 제가 냉면을 먹었을 때는 냉면의 그릇은 세숫대야 냉면 그릇이었어요. 엄청 컸거든요. 근데 냉면은 이렇게 안에 넣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냉면이 막 흐트러져 있더라 이거죠. 이 생각에 이 정도라면 그릇의 사이즈를 줄이고요. 음식을 그릇에 한 8부 정도 담아주면 훨씬 안정적이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릇 선택과 음식에 담는 정도를 잘 보시면 이쁜 사진은 딱 보시면 음식이 그릇에 8부를 넘지 않아요. 또 보시고요. 높이도 달라요. 이런 거 보시고요. 소스를 치는 양 이런 거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죽을 담는 정도 다 8부예요. 8부. 나박김치를 담은 정도 다 8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나와 있는 나박김치 그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흰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보이면서 나박김치에서 부족하시면 붉은색을 홍고추를 올린다거나 파란색이 부족하면 오이를 좀 띄운다거나 해서 오방색을 갖추시면 이쁘지 않은 음식도 이뻐 보여요. 그리고 귀해 보여요. 그래서 그 색깔을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노방색 비빔밥.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저거에도 마찬가지죠. 8분 넘지 않았고요. 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저기는 다 재료를 길게 담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동그랗게 만약에 하겠다면 다 동글동글 가는 게 예쁜 거예요.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길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하시는데 동글하는 게 편해요. 동글동글하면 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균형감가 있어 보이죠? 저기도 보시면 색깔이 다 예뻐요. 화려해요. 하나하나가 다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색깔이 들어있고요. 또 만약에 우리나라 상차림이 공간 정리형이라 해서 한 상에 나온다면 다 오방색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게 화려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위에 밀전병 위에도 모양을 준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닭고기 삶은 거를 넣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요. 겨자 소스를 올려서 먹는 냉채예요. 요거 활용하시면 너무 맛이 좋고 괜찮습니다. 여기다도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데 7절판 아니면 9절판 대신에 9절판에 밀전병 대신에 닭고기 삶아서 올린 거거든요. 아주 훌륭한 메뉴입니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왼쪽이 바로 임자수탕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왼쪽 위에 색깔 되게 예쁘잖아요. 여름에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보양식 임자수탕인데요. 모양에 놓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밑에가 떡국인데요. 오방색이 올라가면서 떡국의 격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시면 예쁠 겁니다. 저거는 안주류잖아요. 안주류도 이렇게 보시면서 늘 놓으실 때 색깔 5가지 색깔을 기억하시면 돼요. 들어가는 재료가 5가지가 아니면 그 옆에 깻잎을 한 장 올리면서 초록색을 부여하고요. 곶감을 하나 올리면서 붉은색을 주고요. 이러면서 음식의 모양을 맞춰가는 거죠. 저 위에는 밀전병을 붙일 때 녹차가루를 넣어서 붙였기 때문에 색깔이 또 다른 거와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안주류를 할 때도 저렇게 만들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 보시면 다 색이 있어요. 다 색이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색이 없어요. 꽃 한 송이 올리면서 색을 주실 수 있어요. 꽃 한 송이. 아니면 저거 잘 안 되겠다. 초고추장 준비하시면서 붉은색이 돼요. 간장을 준비하시면서 검은색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 잣즙을 놓으면서 노란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소스를 올려도 색깔을 보면서 소스를 맞추시면 음식의 조화로움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 나라 음식은 주로 동그란 원형 접시에 많이 담아요. 그런데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사각 접시에 담는다거나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담으면 음식이 굉장히 활동적이게 보여요. 그런 거가 한두 개 상에 올라가면 상차림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김밥인데 오방색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김밥 재료를 선택하실 때도 5가지 색깔을 생각하셔서 잡으시면 훨씬 더 예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인기였는데요.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은 살짝 똑같아요. 서울에서는 마약김밥이라고 엄청 뜨고 있는데요. 여기도 김밥을 겨자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이 좀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왼쪽에 있는 거는 호박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쌀을 넣어가지고요. 찐 거거든요. 저거는 서울에서는 보양식으로 호박밥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빠졌네요. 색깔이 국수잖아요. 잔치국수인데 뭔가 빠져있어요. 검은색이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서리버섯을 올려주시거나 표고버섯을 올려주시거나 이 중국에 많은 목이버섯, 검정색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중국에는 목이버섯이 백목이버섯이 많잖아요. 흰목이에다가 같이 백목이를 썰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음식이 훨씬 보기 좋아요. 자, 여기는 아까 위에 잔치국수는 뭔가 부족하지만 밑에의 냉면은 완벽해 보이는 이유가 색깔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고요. 다 보시면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담는 방법, 담는 양, 접시의 모양, 밑에 깔리는 러너의 색깔, 수저 받침 하나하나에 따라서 음식 격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똑같은 음식을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음식을 정말 멋지게 만든다라고 고민하신다면 좀 투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시설은 너무나 근사한데 수저가 너무 싼 수저를 놓는다거나 싼 수저 받침을 놓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하나가 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탕평채를 새롭게 디자인한 거예요. 탕평채는 청포묵을 채 썬 다음에 여러 가지 고기나 채소를 넣어서 무친 요리가 탕평채인데요. 청포묵을 저렇게 두껍게 해서 미나리로 묶어줌으로 해서 훨씬 더 고급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순한 전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고급진 요리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하시고 그 옆에 찍어 먹는 소스 역시도 색깔을 좀 관심을 주면 훨씬 좋은 요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너비아니가 바로 과학적인 조리법이 위에 잣가루를 올려서 영양적인 보충을 도와줬고요. 그 옆에 영양고추를 넣으면서 색깔을 좀 더 줬고요. 저기다 조금 부족한 건 노란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럴 때 소스를 노란색을 쳐도 상관은 없고요. 또 하나는 붉은색 하나 부족하니까 홍고추를 얇게 채 썰어서 영양고추 위에 3가닥만 놔줬어도 완벽한 요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고명을 올릴 때 어느 정도의 양을 올릴까 고민되신다면 전체적인 요리 위에 1%의 고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개수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홀수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하나, 3개, 5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가 홍고추를 3쪽 올려야지 라고 말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 올리면 왠지 외롭고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정도 올려주면 훨씬 더 예쁘다. 2개는 안 올린다는 거죠. 3개 아니면 5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너비안이나 이런 거 접시 담을 때도 홀수입니다. 홀수. 5쪽 올린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육구이나 이런 거, 계란말이 이런 거 할 때도 다 홀수로 갑니다. 홀수. 5개, 7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2개 이렇게 안 합니다. 짝으로. 그 이유는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수를 우리나라는 양의 숫자라고 생각했고요. 짝수를 음의 숫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홀수를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보쌈이잖아요. 색깔 맞춰서 담았고요. 파란색 좀 부족해서 여기는 아마 접시에다가 포인트를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하죠. 근데 난 아니다. 우리 접시가 흰색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파란색 깻잎을 바닥에 깔아준다거나 미나리를 몇 쪽만 그 무생채 옆에다가요. 미나리를 몇 쪽만 올려줘도 얘는 색깔이 확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밤 한쪽 이렇게 올려주면 너무 훌륭할 것 같고요. 저기는 닭볶음탕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얘는 구절판인데요. 이렇게 요새는 구절판을 원형에다 접시 담지 않고 저렇게 사각이나 이런 거다가 많이 하기도 해요. 여기는 생선조림에도 역시 색깔을 저렇게 줄 수 있어요. 그 색깔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을 받아내고요. 나물도 색깔을 줘서 담으면 똑같은 나물이어도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비찜이고요. 여기 제육불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쁘지 않아요? 어떻게 담냐?
어떤 색깔을 주냐.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제육불고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음식은 중국 음식은 이렇게 평평하게 담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소고기 담아요. 나물도 소고기 담는 게 좋고요. 저는 제육도 소고기 담아요. 그러니까 접시가 크면 안 돼요. 크고 소고기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접시가 조금하면서 소고기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찜 다 소고기 담아주시고요. 얘는 떡을 이용한 냉채예요. 우리나라 가래떡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요. 떡을 만들었고 그 밑에 콩나물 냉채를 이용해서 겨자 소스에다 버무릴 수 있는 건데요. 모양 있게 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저것도 좋은 아이디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씹을 때는 저런 모양보다는 약간 붉은 채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오방색 후식인 다식이에요. 색깔을 다양하게 넣어서 다식 틀에다가 박아낸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떡은 이렇게 예쁘게 가요. 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저트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주고 모양도 예쁘게 하고 담는 접시 이런 거 다 고민해서 나가는 게 요즘 현재 우리나라 떡의 추세입니다. 이것도 떡이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오전의 수업은 여기까지.